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목표가에 대한 고민을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를 우리가 타겟 프라이스, T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표가라는 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단순히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목표가가 얼마다라고 계산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밸류를 기본 바탕으로 하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센티적인 측면, 수급적인 측면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수급이라 함은 그 안에 또 주도주라는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갖추고 있는 수급 베이스, 그로 인한 어떤 센티적인 역량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몇 가지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일단 증권사들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얼마를 짚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이고 있는 현재 현황과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드린 센티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디까지 현실적인 목표가를 보는 게 맞겠느냐, 이거를 제가 한번 편안하게 여러분들께 의견을 전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저희 머니코드 채널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처음 업로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은 지금 한번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분명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계속해서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주도주의 흐름을 제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장대 양봉을 만들고 나서도 음봉으로 살짝 또 빠지는 모습, 그 뒤에 또 윗꼬리까지,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슬슬 또 고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보시면 또 메이저들도 수급이 들쑥날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될까, 여기서 상승 추세가 일단락 되는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공매도의 포지션을 한번 체크를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한참 많이 올라갈 때 공매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매도의 수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말은 즉 공매도들도 청산을 당하거나 청산을 했거나 숏 커버링 있죠? 숏 커버링이나 숏 스퀴즈, 이런 물량들도 같이 유입이 돼서 수급적으로 추가적인 탄력이 많이 붙었을 겁니다. 왜냐면 재료가 끊기질 않고 계속 유입되어 왔었고, 그리고 공매도들도 함부로 까볼 수가 없는 게, 이게 정책주로 묶였을 때는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정부 정책주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정책주로 자리를 잡아버렸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주도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가 빠졌을 때 거기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근데 고점 대비 30%를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다시 2차적인 대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보시면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들도 중간중간에 이러한 굴곡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장기 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30%를 고점 대비해서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우상향을 보이다가 이런 고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전력인프라,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보시면 중간에 위태위태했지만 실적으로 모든 걸 증명했고요. 코로나 때 대비해서도 수천 %가 올랐죠. 그리고 장기평을 계속 안정적으로 해치지 않으면서 중간에 그렇게 큰 조정도 몇 차례 없었지만 고점 대비 30%를 거의 넘기지 않았어요. 요때가 딱 위기였는데 공매도 거래도 엄청나게 많았었죠. 자, 요때가 이제 역추세를 타는가 하던 때였는데 공매도들이 결국에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타나는 요 타이밍에 공매도들은 다 털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도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공매도의 흐름을 같이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이제 공매도의 수량과 비교를 해서 한번 놓고 보면 공매도 수량이 거의 최저점인 부근에 있다. 공매도의 수량의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가장 최하단선에 머물러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세도 안정적이고 아직까지는 모멘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특히나 지금 산업부 장관의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책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주도주의 흐름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였죠. 네이버는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더 가능한 그런 여력이 남아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 여기 이제 리포트를 잠깐만 좀 살펴보시면 미국이 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게 되면 중장기 수주 파이프라인에 10기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에이수스 AP1000 노형 8기 중에 6기에다가 주기기를 공급한 트랙 레코드를 감안할 경우에 미국 발주가 이제 현실화되면 수주가 매우 유력한 포지션이 된다라는 거죠. 자, 무엇보다 SMR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가를 볼 때도 뉴스케일 파워랑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뉴스케일의 발주가 임박한 만큼 풍부한 공급처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의 원전 시장 확대의 수혜가 집중될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다가 하나씩 수출 국가를 열어갔었잖아요. 루마니아부터 시작해서 체코, 그다음에 일부 중동 국가, 이제 미국도 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이 글로벌리하게 발주를 넣으면 거기에 대한 오더 이행과 수행을 또 두비리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공급처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또 장기적인 수주와 실적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원전 발주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지금 뭐와 유사한지 아십니까? 방산주들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한국 시장, 내수 시장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내수 시장에서 진짜 영업이익률을 한 2에서 3%? 이 정도도 거의 못 냈죠. 이것도 내면은 굉장히 잘 낸 건데, 근데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수출을 하면서 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보고 영업이익률이 7에서 8%대까지 나오고, 이러면서 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는데, 지금도 수주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원전도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방산하고 또 공통점이 뭐냐? 안보랑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방산도 여러분들 국가 안보와 안전 관련된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한데, 원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원전도 여러분들 전쟁 나면은 우선적으로 거기를 폭파해버리면은 엄청난 이게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을 우리가 보통 기피하는 건데, 원전 같은 경우에도 안보와 안전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은 공급처로부터 수주나 발주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방산주들 한번 보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LIG 넥스원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것들이라든지 현대로템, 그렇죠? 대부분의 주요 방산주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은요, 사실은 지금 밸류적으로만 놓고 봐도 8만 원대까지 목표가가 적정 수준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과거 한때 2007, 2008년도 지금하고 이때하고 사업 구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저는 솔직히 욕심내서 주도주의 흐름이 계속 지속된다면 저는 역사적인 전고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주도주는요, 한번 제대로 힘을 실으면 몇 년 동안 상승 보이는 것도 주도주예요. 보셨잖아요. 지금 현대로템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2020년도 저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20년 저점부터 3,300%가 올랐습니다. 주도주라는 건 여러분들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중간중간에 쉴 거 다 하셨어요. 그리고 매집할 거 다 했고요.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원전이 제대로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는 역대급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의 2030년 SMR 매출을 놓고 보더라도 SMR 쪽으로만, 이쪽만 해도 3조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표준 설계 승인과 엑스에너지 내년 중에 허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2030년까지 이제 트럼프가 직접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두산에너빌리티도 27년까지 1.3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건설업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물이 제대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렇게 업황 자체가 물이 크게 들어온 이런 섹터는 여러분들 함부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뭐 그러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변동성을 이겨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시면 장기 이평선이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하죠. 빨간색 선이 약간 가로로 좀 누워있다가 이제서야 머리를 들기 시작했죠. 얘는 장기적인 추세가 이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LIG 넥스원 같은 종목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현대로템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장기값이 올라가면서 주도주의 흐름을 가져가는 건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온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잠깐 또 쉬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저점부터 여러분들이 플러스 100% 이상의 혹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왜냐면 추후에 복리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만 올라도 여러분들은 막 100% 이상 원금이 한 덩어리씩 붙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내가 수익률이 100% 이상 세 자릿수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100%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조정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해서 주도주에 반드시 탑승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순위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2순위 한전기술이라든지 우리기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제 뒤따라갔던 거고, 우리 기술은 2순위니까 지금 오늘도 급등 나오면서 바짝 쫓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순위가 원전 해체 쪽으로 뭐 우진엔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단기적으로 50% 70%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원전 해체 쪽은 우선 당장에 또 추가적으로 나올 새로운 재료가 없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주의 흐름을 계속 가져갈 거면 같이 함께 무조건 동행하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예를 들어서 50%가 올랐다 그러면은 그 밑에 중후방 고베타 종목들, 기준이 되는 종목보다 수익이 배가 되는 것들, 그런 중소형급 종목들을 편입을 하면은 얘가 50% 오를 때 150에서 200%씩 또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원전주들이 지금 이제 살짝 쉬는 구간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 쉬는 구간 때 나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야.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비중을 채워두시면 되고요. 나는 그래도 두빌보다는 조금 더 고베타의 성향이야.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를 보시면서 중후방 기업들을 컨택해서 2배에서 3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러분들 수출길이 굉장히 활짝 열리고 업황이 호황을 맞는 그런 섹터들의 대장주들은요, 계좌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 쉽게 매도를 하지 마셔라. 매수보다 더 중요한 게 매도예요, 여러분들. 매도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잘 먹었다, 잘 팔았다가 있고요. 팔면 안 된다라고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팔면 안 된다. 그쵸? 이 의견을 저는 여러분들께 강하게 어필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한번 팔아버리거나 혹은 뭐 팔고 다시 사지 뭐. 여러분들이 매매의 신입니까? 그렇게 좋은 타점에서 잘 사고 잘 팔 수 있으면 그러면 두빌 안 사면 되죠. 딴 거 사면 되지.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 좋은 가격에 잘 사서 지금 세 자릿수 수익을 내고 있다면 절대 팔지 마세요. 안 파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주식이라는 건 복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복리를 이해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는 뭐 제가 특별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거 진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실시간 움직임에 따라서 제가 코멘트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얘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하니까 여기서 오히려 더 살 분들은 더 사도 되고 조금 기다려봐라, 여기까지 빠지면 더 사자 등등. 그래서 매매 전략에 대한 거, 매매 전략이라든지 어떤 타점적인 측면들 요거 한번 공유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고베타 희망하시는 분들, 고베타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50% 움직이면 고베타 종목군들은 2차 3차 따라가는 종목들인데 150% 200%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공격적인 성향이야. 비중을 한 10%만 넣더라도 변동성이 크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사고 싶어.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 이후에 반등 나타날 때 이 고베타 종목을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딱 알맞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구독을 누르셨는지 구독자 인증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용 받아보실 연락처 절대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시청하신 영상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3번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시청 여기다가 체크만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뭐다? 매매 전략과 타점적인 측면 같이 공유를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고베타 종목, 그쵸? 요거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다. 그래서 지금이 딱 이제 요 고베타 종목도 편입하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함께 도움을 다 드려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구독만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말씀드린 요 두 가지의 대응 전략과 타점, 그 다음에 고베타 종목 함께 여러분들 편입하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꾸준히 여러분들께 영상 많이 올려드리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